서울에서 우한 폐렴이 지금 집단 감염돼서요. 아주 확산 일로에 접어들 것 같습니다. 구로에서 번졌는데요. 이게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출근하실 때 뭐로 출근하시죠? 콜센터 직원들이 뭐 자가용 타고 오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고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것 같은데 엄청나게 확산될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식 전합니다. 서울에서 우한 폐렴에 대한 집단 감염이 드디어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소규모의 집단 감염은 그동안도 발생을 했습니다만은 최소, 여기서는 왜 최소라고 얘기를 하느냐, 서울에서만 이분들이 발견된 것이 아니라 같은 직장에서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인천과 경기에서도 동시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게 중복되는지가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복이라고 가정을 해도 최소 22명이 확진되었다는 지금 소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로구 신도림에 있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들 중에 최소 22명이 한꺼번에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현재는 직원 일부만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더기 확진자, 추가 확진자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예, 장소도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구로구 신도림동에 위치한 코리아 빌딩이라고 하는데 11층에 있는 에이스 손해보험의 콜센터라고 합니다. 이 건물, 윤건영이 구로구에 출마해서 있는 선거 캠프래요. 그래서 문재인의 남자, 우리 건영씨 윤건영 같은 경우는 어차피 길에 돌아다녀봤자 사실 좋은 소리 못 듣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자가격리에 들어가고 선거 캠프의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안 하겠다라는 얘기죠. 예. 그런데 사실 저런 상황에서는 윤건영이 확진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자가격리 선택은 나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이 200명에 가까운 직원들이 점심시간 때는 인근 식당들을 이용했을 것이며, 그리고 무엇보다 통근 시간에는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제 우한 폐렴이 서울과 경기권을 중심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12층까지는 보니까 건물을 폐쇄를 했고요. 근데 그 위로는 폐쇄를 안 했대요. 주거 지역이라서. 그리고 네. 우리가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사안이 무엇이냐면, 특히 우한 폐렴 같은 경우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로졸 감염의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11층이라는 이야기, 걸어서 다녔을까요? 윤건영도 가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왔다 갔다 올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렇죠, 이야기예요. 그렇죠. 얼마 전에도 보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잠시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감염됐잖아요. 강동 지역이죠. 예, 네. 강동 지역에서 있었던 일인데, 예, 그 가능합니다. 윤건영 그러면 선거 못하네. 최초의 정치인 우한 폐렴 환자가 될 수도 있네요. 민주당이 다 못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아, 그러네. 윤건영의 어디를 왔다 갔다 했는지 그걸 다 이제 기록을 지금 지적을 정말 잘해주셨는데요. 지금 이란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란이 왜 난리가 났냐면 국가수방과 국가주의부 전체가 우한 폐렴 확진자들과 접촉을 해서 부통령은 실제로 사망하기도 했고요. 확진자들이 국무위원 중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윤건영 같은 경우도 청와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고 무엇보다 문재인의 남자라 불릴 정도로 문재인과 매우 긴밀한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문재인이나 민주당 지도부와 윤건영이 접촉을 했다면 윤건영을 통해서 우한 폐렴이 청와대로 퍼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말이죠. 중요한 거는 뭐 윤건영만 왔다 갔다 하겠어요. 그 집에. 뭐 하라고 참모들도 왔다 갔다 할 것이고 또 뭐 운전해주는 사람, 비서관들도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이거 뭐 같이 만난 사람이 한둘이 아니겠어요. 이게 민주당으로 번진 거 아니야? 그런 의혹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합리적이야. 매우 합리적입니다. 사실 윤건영 같은 경우는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저 인근에 있는 특히 확진자들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그것 때문에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윤건영이 이러한 사실을 알기 전에 확진자와 접촉한 이후에 민주당 지도부라든지 청와대 관계자를 만났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열어두고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 그 구로울이 지금 현재 박영선이 지역구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박영선이 윤건영을 데리고 그 교회라든지 성당에 소개를 많이 다녔다라는 저희가 제보도 많이 있었고 보도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따지고 본다면은 지금 있는 조직 자체를 박영선이 그대로 줬다고 하는데 결국엔 뭐냐면 박영선의 또 최측근들이 이제 윤건영 캠프에 들어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연결고리들을 생각한다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정부에 있는 사람들도 윤건영과 하여튼 직간접적으로 접촉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또 특히
특히 이제 지역의 유지라든지 중요한 인물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아마 박영선이 소개를 해줘야 되는 단계일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면 혹시 박영선을 또 접촉을 했다 그러면은 지금 국무위원들까지도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듭니다. 굉장히 이거 만만한 일이 아니게 돼 버렸어요. 듣고 보니까. 예. 아유, 전 사실 개인적으로는,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또, 김용태. 너무 착하시다. 아니, 김용태 의원이 가서 또 하고 있는데, 정정당당하게 대결했으면 좋겠고, 저는 윤건영 같은 사람은 오히려 돌아다니면 돌아다닐수 우리한테 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또 왜냐하면, 깊은 뜻이.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지금, 저는 민주당이 지금 요번에 가지고 나는 민주당 위례 정당 창설에 대해서, 창당에 대해서, 저는 이거는 분명히 우리 국민한테 엄청난 문매를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만큼 본인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지난 2년간, 1년이 넘었죠. 1년 넘게 대한민국 국정을 완전히 마비시킨 사건이 아니었어요. 소위 말하는 패스트 트랙이라는 게, 패스트 트랙 전국이라는 게. 예. 거기에 핵심 중에 하나가 한 기둥이 바로 이 선거법 개정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이 선거법 개정을 자기네들이 그렇게까지 무슨 민주주의의 정의 사도들처럼 얘기해놓고 자기네들이 이 꼼수를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국민들이 가만히 냅두질 않을 겁니다. 이제 근데 이거에 대한 얘기가 처음에 어디서 나왔어요? 윤건영하고 손혜원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수치가 나왔어요. 22명이 아니라요. 47명이랍니다. 이거 그냥 끝났네. 아유, 진짜. 47명? 예. 아유, 진짜 이게. 직원들의 거주지, 구로구 7명, 강서구 5명, 관악구 4명, 양천구 2명, 동작구 2명, 노원, 은평, 송파 1명, 가족 3명, 인천 13명, 안양 4명, 광명 3명, 김포 1명이라고 하고요. 이 건물에 웨딩홀도 있고 산후조리원이 있다는데요. 아니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슈퍼 전파지가 또 하나 지금 생겨났다고 그러네.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그러니까 웨딩홀까지 있다는 뜻이 건물이 굉장히 크다는 큰 건물이란 뜻 아니에요? 크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지금 200명 넘게 지금 일을 한다고요? 그것도 한 층에? 그러면은 굉장히 넓은 건물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구로 인근에 있는 대형 오피스들 같은 경우는 워낙 근무하는 직원들 수가 많다 보니까 그 건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한 구내식당이 지하에 마련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식 뷔페와 같은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확진자들이 본인들이 우한폐렴에 감염된 것을 그렇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구내식당도 이용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구내식당과 이동하는 과정에서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에어로졸 전파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나왔어요. 구로구 확진자 중 1명이요. 이거는 이제 다른 얘기긴 한데 금천 01 마을버스 운전자라고 하니까요. 지금 버스 운전기사들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네요. 심각한데.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조민성님 감사하고요. 박혜선님, 신의 한 수 응원합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진짜 건강 조심해야 됩니다. 아프지도 말고 다치지도 말아야 되는데 구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여기 댓글 달아주신 예. 보니까 코리아 빌딩 2층에 스타벅스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에어로졸로 전파됐으면 이거 서울은 이제 큰일 났네. 보통 콜센터에 젊은 여성들이 일을 많이 하잖아요. 젊은 여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커피집이 스타벅스입니다. 그리고 또 젊은 여성들이 주말에는 또 클럽 같은 데 가고. 그렇죠. 지인들과 만나서 식사도 하고 부비부비 춤추고. 그거는 아니 그렇게 쳐요. 그래요? 얘기 들으니까. 보셨어요? 못 봤어요. 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구로에서 이 확진자 이렇게 나왔는데 이 박원순이 책임지고 말이죠. 청와대가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 맨 처음에는 신천지 탓하더니 이제는 콜센터 탓할 겁니까? 원인은 중국에 있다는데. 진짜 구로구에 중국인들 많이 살죠? 예, 구로 인근에 중국인들도 많이 사고, 저는 사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이 구로 인근,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서울에서도 사무실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207명의 직원들이 저 해당 회사에서 근무를 했고, 무엇보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출퇴근하는 사이에 이 구로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 전역으로 확산될, 서울과 서울 외곽 지역으로 확산될 위험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말 그대로 서울 사태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우한폐렴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각하네. 전통적으로 신도림이요. 신도림역이 어떻게 보면 수도권 교통의 요지잖아요. 인천에 있으신 분들이 서울 들어올 때
사실은 뭐 부천 다 거쳐가지고 서울로 들어오는 그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신도림이고요. 그렇죠. 수원에서 올라오는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수원부터 인천까지 완전히 연결돼 있는 것이 1호선이고 여기가 그러니까. 위치가 그 1호선의 중심 중에 중심이 신도림인데 이거 정말 무서운데요. 아, 여기 근데 제가 위치를 지금 지도를 보고 있는데, 네. 보니까 이게 구로역하고 신도림역 사이네요. 신도림역하고 구로역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왕래하는 곳이고, 또 제가 이 근처를 보니까 라마다 신도림 호텔도 자리하고 있고요. 또 은행도 곳곳에 있고, 그리고 그 인근에는 신도림, 대림, 이편한 세상 1242세대 아파트 그러니까 단지가 또 자리하고 있고. 이게 이제 복합 건물 같아요. 네, 이쪽에는 윤건영이 주상복합이죠. 사는 거 보니까 위에는 이제 아파트, 오피스텔. 밑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예, 시설들, 상가들. 웨딩 시설도 상가들. 이거 뭐 환기구를 통해서라도 에어로졸로 엄청나게 감염됐을 근처가 거다. 이게 굉장히 서울이 아파트도 이제 많네. 위험해졌습니다. 대구에 이어서 서울까지 지금 큰일 날 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야.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그리고 신도림 같은 경우가 심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앞서 저희 홍철기 부장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지만 인천과 수원에서 올라오는 1호선이 2호선으로 환승하는 역이 바로 신도림입니다. 특히 신도림역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이용객이 가장 많은 지하철역으로 명성도 매우 높았고 신도림역을 중심으로 해서 2호선 순환선이 다닙니다. 즉 서울 지하철 2호선 순환선이라는 이야기는 서울 전역을 신도림역을 거치는 2호선이 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